검색어 살찌우기 시간입니다. 프레시안 이명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한 주 검색어 좀 살펴볼까요? 네. 25일부터 30일까지 이번 한 주 검색어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예, 데이브레이크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죠. 제가 이 그룹 좋아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사실 이 들었다 놨다와 같이 국민 심리를 정말 들었다 놨다 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아하. 생각에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그건 그 노래 자체는 굉장히 즐거운 노래인데. 예. 그러나 예. 오늘만큼은 조금은 가슴 아픈 들었다 놨다 또는 배신, 배반 이런 단어들이 연상되는 그런 의미로 좀 살펴봤습니다. 뭘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한 주 정말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이슈로 가득 찼었고요. 네. 그리고 유가족과의 면담을 새누리당에서 이어가면서 한때 조금 급진전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민 아빠의 단식 중단 이후에 오히려 재협상안을 고수하면서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사실상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연금공단이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전범 기업이라고 하면 당시 제국주의에 봉사했던 기업을 네. 말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기업에 그것도 국민연금공단이 돈을 부었다고요? 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한 79개 일본 전범기업의 올해에만 국민연금공단이 5천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5천억 원이나요? 예, 네. 뭐 평균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열악한 수익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투자가 늘어서요. 지금 현재 5천억 원대 투자에 이르게 된 건데 이 사실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연금공단에 일본 기업 투자 현황 자료를 받아서 밝혀졌습니다. 참. 명분도 실리도 없네요. 돈이라도 많이 벌던가 그런 기업에 투자할 거면 그죠? 특히나 국민연금이 네. 올해 6월 달에 아시안 인베스터라고 해서 올해의 기간 투자가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관으로서 투자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해서 받는 사항 아니에요, 이거는? 예, 맞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꼽힌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서와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일본 전범 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져서 그 배신감이 더해지고 있고 네. 그로 인해 지금 현재 카페 또 블로그 등등을 중심으로 공분이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금공단은 일본 주식시장에서 전범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이른다면서 이를 빼고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에 빼고 투자하는 것과 같다. 뭐 이런 해명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낮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나마 수익이라도 좋으면 조금 상쇄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해할 네. 만한 구석이 있을 텐데 이런 허접한 성적이라면 그러니까요. 정말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팔레스타인 공습 때마다 진행되는 논란이긴 한데 미국의 유명 커피점 체인점이죠. 스타벅스에서 이번에도 불매운동이 일었었습니다. 잠깐만요. 스타벅스는 그 이스라엘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옆에서 불매운동을 하는 거예요? 스타벅스 창립자 자체가 이 이스라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또 98년에 이스라엘에서 제정하는 기업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 대표적인 시오니스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복무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하는 집단의 뭐 일원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유명한 유대인 기업들에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시오라리온 현상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도 그 여파를 좀 받은 셈인데요. 그렇군요. 광주에서는 실제로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이스라엘은 학살을 중단하라 같은 피켓이 그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스타벅스 상황을 좀 견줘본 이유는 네. 시대적 상처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과거의 아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무리한 투자로 현재 공분을 사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국민들 입장으로는 스타벅스의 경우라면 불매 운동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의 공분을 대리 표출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를 또 하나 전달을 하게 되는 건데 현재 국민연금을 내지 않으면 국민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노후 보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 스타벅스는 그런 식의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안 사 먹기라도 할 그렇죠. 텐데 국민연금 안 낼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벌금도 좀 주어지고요. 안 내면요. 예. 그리고 10년 이상 납기를 해야지만 네. 만 60세에서 65세 이상 이후에 그 노후와 관련된 나라에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고 어떤 제재 수단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아, 이 노인 빈곤이 심각한 문제인데 연금마저 안 받으면 우리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한계가 있네요. 사실 국민연금과 같은 나라의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해외 업체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특히나 국민적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그로 인해 혜택이 나에게도 돌아올 수 있고 그렇죠. 내가 연금을 내는 데 있어서 억울한 마음 또는 잠정적으로 미래 세대에게 부채의식을 덜 가질 수 있는 그런 각인을 가져다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지금 의식과 관련돼서 오히려 국민연금 즉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국민의 감정에 배신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들었다 놨다. 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도 덩치도 크니까 안정성뿐 아니고 수익성 그리고 어떤 가치와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 물티슈 이건 뭐예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 이게 이 검색어가 물티슈랑 관련된 거죠? 지금 너무 어려워요.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검색어랑 네. 물티슈랑 두 개가 모두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네. 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라는 건 대표 독성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기용 물티슈에 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함유됐다는 사실이 한 주간지 단독 보도로 밝혀져서 어허. 오늘 아침, 그러니까 30일 아침부터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에 MBC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죠. 불만제로의 모범업체로 소개된 회사 자체가 헐. 이 물티슈를 생산하고 있다고 또 알려져서 각 집안마다 물티슈를 다 끌어서 과연 이 안에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있는지 네. 또 다른 검색 색출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어허. 사실 이 물질 같은 경우는 식약처의 독성 정보 제공 시스템에 버젓이 등록돼 있는 물질입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호흡기 마비 증세를 일으키는데 흔히 그래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뭐 여성 화장실에서도 아이들을 직접 닦이거나 조금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그런 휴심터에서 물티슈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럼요. 엄마들이 아이를 위해서 별도로 아기용 물티슈를 굉장히 맞아요. 대량 구매하고 네. 예, 한꺼번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럼요. 현재 이 물티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배변뿐만 아니라 네. 먹고 나서 입 주변을 닦는 등의 행위도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호흡마비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있었다는 거니까 검색어 네. 상위권 당연하네요. 그래서 사실 3년 전쯤 가습기기에 유해 물질과 관련해서 대량 소송전이 펼쳐지기도 그렇죠. 했죠. 비슷한 사례로 지금 계속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셈인데 현재 4개의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이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가 들어간 40여 종의 아기 물티슈 제품 자체에 반환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제품이 한두 개가 아니라 40여 종이나 돼요. 예, 일단 어허. 보도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태를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일부 대표 물티슈 업체에서는 긴급하게 입장 발표를 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살균제로 쓰이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요 상황을 볼 때 사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파 당시 네. 그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공포감을 또다시 조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주부들의 소비 습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시장 쪽이나 아니면 소비자 쪽이나 모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태인데요. 국내산 물티슈, 기저귀 이런 등등의 일본산 제품이 더 안전하다라는 여론이 있으면서 굉장히 대량 구매하던 열풍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된 이후에 네. 그 소비 패턴이 바뀌었었습니다. 아, 원래는 일본 걸 사다가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일본 거 못 사겠다. 네. 이러면서 국내산으로 왔는데 다시 가겠네요, 이제. 그건 미지수입니다. 아직 소비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당시 일부 국내 업체들이 아기 엉덩이를 지킨다라는 의미로 특수를 누렸었던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엄마들 입장에서는 과연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어떤 기저귀 또는 어떤 물티슈 어떤 제품을 써야 할지 일본산도 아니고 국내산도 아니고 네. 예, 이제 저도 유럽으로 더군다나 가야 할지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반응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잠깐 가시기 전에 다음 주에 되게 재미있는 거 한다면서요? 소개 좀 해주세요. 다음 주에 추석 연휴를 맞아서 특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특집이요? 네. 뭐죠? 추석 연휴라고 하면 흔히 어떤 단어들이 쭉 검색되는 하나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검색어 자체가 포털 사이트가 있기 이전에, 그러니까 검색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처럼 많이 회자되기 이전에는 어떤 추석 관련 뉴스들이 검색됐을까? 이에 대한 재밌겠네요.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알겠습니다.